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R.C. 스프라울의 Faith Alone 제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동영상 제30강은 Evangelical Distinctiveness의 첫 번째 문단을 다뤘습니다. 이 동영상 제31강은 그 다음 세 개의 패러그래프를 다룹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메시지에 그리고 문법의 기본 단위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센텐스. 그 센텐스는 마침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마침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was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동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명사, 비동사, 명사. 그런데 was라는 말이 여기에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동사를 보면 word는 셀 수 있는 명사 복수이기 때문에 s를 붙였습니다만은 비동사는 앞의 명사와 뒤의 명사를 대등한 것으로 연결해주는 연결조동사입니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이 같아야 됩니다. 앞에가 단수면 뒤에도 단수고 앞에가 복수면 뒤에도 복수입니다. 그런데 비동사의 뒤에 나오는 즉 보어의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 성격 이런 것들을 규정해 주거나 설명해 주는 말들, 보충해 주는 정보입니다. 추가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셀 수 있는 명사 단수로 해서 어라고 하는 단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word가 복수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복수지만 여러 개지만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개념 작업을 한 것입니다. word는 이렇게 타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씁니다. 셀 수 있는 명사로도 쓰고 셀 수 없는 명사로도 씁니다. 기본적으로 말, 낱말, 이야기, 한마디 말, 짧은 담화, 약속 이런 식으로 상당히 추상적으로도 쓰여지는데 복수로 사용이 되면 심지어 말다툼, 논쟁이라는 말까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항상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폭으로 넓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을 잡아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뜻 하나로 모든 경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영어가 벽에 부딪힙니다.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은 이렇게 사전을 통하고 관용 어법 사전 같은 것들을 통하고 책을 많이 읽어보면 단어가 어느 정도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저자가 그 단어를 어느 정도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빨리 간파를 하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보면 이와 같이 수거적 표현이 있습니다. 수거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잡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할 때 어떤 단어들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수가 적은 사람이야, 말이 많은 사람이야 할 때 그는 말을 많이 한다와 원래 그 사람이 말이 적은데 이번에 말이 많은 사람인지 원래 말이 많은데 이번에 이상하게 말이 없는지 그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면 우리는 사전을 의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커스텀 같은 경우에 이탈릭체로 R.C. 스프라울이 별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단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커스텀은 쓸 수 있는 명사로 쓰면 관습, 풍습, 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학에서는 판례, 관례, 관습, 관습법을 얘기하고 역사에서는 영주에게 바치던 공조, 일종의 영주에게 바치는 조세죠. 여기에서 세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것과 관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같은 단어로 표기할 수 있는가? 이럴 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커스텀의 어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소비자인 커스터머하고 관습, 관례, 세관이라고 하는 커스텀이 어원이 같습니다. 중세 봉건 영주의 세금 징수원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래서 여기에서 단골 손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발전해서 손님 고객이라는 뜻까지 발전했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방문하면 당연히 세관부터 찾아가는 것,
그래서 커스텀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복수, 그 다음에 형용사, 이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말이라고 해도 돼요. 워즈를 말 혹은 단어들은 people이라는 무관사로 쓰게 되면 사람들이라는 복수인 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묶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어가 해줬어요. 이것은 하나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people이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개념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민족이에요. 한 덩어리로 사는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하나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습의 일부분이다. was, 말 혹은 단어들은 그들의 의미를 바꾼다. 여기서 대어는 단어들이에요. 단어들은 의미를 바꾼다. 단어들은 그 자신의 의미를 바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어려운 거는 as입니다. 왜 그러냐? 앞에 있는 change라는 동사를 보면 명사, 동사, 명사에서 change의 대상이 meanings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바꾼다. 성립이 되니까 이거는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as 뒤에 이 change는 그 한 덩어리를 이룬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change, 뭘 바꾼다는 말이 지금 없죠. 문장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change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저거 자동사다 생각을 합니다. 자동사일 때에는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 민족이 change한다. 그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구성원이 바뀌어버려요. 타동사일 때는 구성원은 동일한데 대상을 바꾸어버려요.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실제 의미가 바뀌는 거, 주어가 바뀌는 거야, 목적어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as가 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치채야 틀립니다. as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접속사, 부사절을 만듭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할 때, 뭐뭐임으로 뭐 등등을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s가 관계대명사의 용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가 원래 이 종속절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왜냐하면 주어는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요. 지금 목적어가 빠지는 셈이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그 언어를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의미를 바꾸는 데에 따라서 단어는 그들의 의미를 바꾼다.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의미를 바꾸어서 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단어의 의미는 바뀐다라는 뜻이지요. take 목적어 for example, 무엇을 예로 든다라는 말입니다. 명령문으로 사용됐어요. 너 예를 들어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볼게 라는 의미인데 마치 너 예를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것도 빨리 눈치채야 돼요. 지금 RC 스프라울이 구어체적인 문장을 쓰는 듯 하면서도 그 단어의 어법,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면서 나머지는 추측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들었어요. 스캔이라는 단어를 내가 예를 들어볼게 라는 얘기예요. 만일 I tell my student to, 여기서 tell이 몇 형식이냐를 봐야 돼요.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tell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니까 tell, 명사, 투부정사의 이 구조에서 이 tell은 말하다라고 번역을 하든 뭘로 번역을 하든 명령의 개념입니다. 시키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것만이 명령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는 건 다 명령법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하시지요 라고 하는 것도 명령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학생들에게 scan the textbook, 교재를 스캔하라고 내가 말을 한다면 그러면 이라고 하는 말은 would에 숨어 있습니다. will의 과거가 아닌 가정법 would라고 하는 것은 if절에 I tell을 현재 시제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봐야 돼요.
즉 I tell이라고 하는 건 현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if는 when으로 바꿔도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에 실제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고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말하는 스프라울 입장에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거, 추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 would라고 하는 조동사로 나타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숙제가 to be 뒤에 보어가 없는 겁니다. 명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사 first로 바꾸고 문장 맨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first은 to be의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숙제가 뭐라고 이해할까? must, 이 가정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을 하면서 실제 내용은 추리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that라고 이해할 거다. 자신들이 need, 단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가볍게 스킴 하는 것만, over the material. 여기서 material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는 재료라고 하는 그 물체의 그 재료라고 하는 뜻이지만 더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그 앞에서 언급이 된 것이 뭐냐? The textbook이에요. 이 경우도 더 플러스 보통 명사를 써서 대명사처럼 쓴 거예요. 그 교재를 over, 표면 위를 lightly, 가볍게 스킴하는 것. 그렇게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할 거다.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은 스캔과 스킴을 이 학생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혼동하는가, 교수 세대와 학생 세대의 차이점을 지금 예로 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충 벌써 본문에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rightly, over. 그러나 단어를 찾아보면 첫째, 스킴은 가장 일반적으로 타동사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자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라든가 찌개, 국물 요리에 위에 살짝 뜬 찌꺼기를 걷어내는 걸 스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 이 스킴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면 위를 스쳐 지나가다, 미끄러듯 지나가다. 그러니까 독서할 때에는 대충 훑으면서 읽어보다. 그러면서 대충 훑으면서 제일 좋은 것만을 톡톡 이렇게 건드리듯이 읽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동사로 쓰게 되면 스킴 오버, 그렇죠? 스킴 오버로 페이퍼, 신문을 쫙 단숨에 훑어본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봅시다.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the word scan, 이제 스캔을 설명합니다. 스캔은 meant, 의미했다, 뭐라는 의미였다. examine, 검토하다, closely, 자세히, with, 전치사 with가 나오고 fixed attention to detail. 여기서 with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동작 examine이 있고 뒤에 with가 나왔습니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가지고 도구로 써서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친구들을 얘기하면 이 친구와 저 친구를 함께 같이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with가 전치사니까 목적어를 보면 attention이라는 것이 동작 명사입니다. 명사는 명사인데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사용되고 있는 형태는 명사지만 개념은 동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fixed, 어디에 시선을 집중한 거예요. 고정해 놓고 집중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냐면 디테일이에요. 벌써 여기서 동작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examine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동작이 같이 조합이 돼야 돼요. 이거를 동시동작 혹은 부대 상황입니다. 두 개의 동작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든가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는다든가 두 개의 동작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동작을 주보로 놓고 그래서 동사구로 표현을 하고 다른 동작은 전치사 구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문장을 쓰게 되면 부사절이 되고요. 그 부사절을 압축해서 전치사 구로 만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스캔의 의미는 세부 사항에 자세하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를 집중해서
검토하는 것을 의미했다. The word still carries that idea. 그러니까 그 단어 scan은 still 여전히 그 아이디어, 그 관념을 가지고 있다. 담지하고 있다. With respect to the task of air traffic controllers. 에어 트래픽, 항공교통 통제사들, 관제사들이죠. 비행 관제사들의 직무에 관련하여, 그러니까 똑같이 이 단어를 학생들한테 주었을 땐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충 쫙 훑어보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직도 항공교통관제사들, 비행관제사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볼 때에는 여전히 이 스캔은 자세하게 주의를 집중해서 살펴본다는 뜻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The radar scan, 레이더 스캔은 is not loose skimming of planes in the air.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들을 loose, 대강, skimming, 대충대충 건너뛰는 그런 게 아니다. is not, 그런 게 아니다. A brain scan, 두뇌를 스캔하는 것. Done by a physician, 의사가 수행하는 brain scan은 is likewise, 마찬가지로 not a casual once over viewing, 캐주얼하게 once over 하는 viewing, 보는 게 아니다. closely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losely는 부사로서, 부사로 closely 부사로 쓸 수도 있고 close 부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잘 보는데 같은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면밀히, 주도하게, 엄밀히라는 말을 close로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close를 쓸 것인가, 언제 close를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전을 통해서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캐주얼을 살펴보면 우연한, 임시에, 일시에, 무심결에, 무심코, 신경 쓰지 않고, 가벼운, 태도 분위기 따위가 격식을 차리지 않는, 그러니까 가볍게 쭉 훑어보는 것, 역시 스킴과 같은 뜻이지요. once over는 다시 한 번. 그런데 once over에도 대강 훑어보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봅니다. 그 단어 스캔은 뭐뭐처럼 들린다. 스킴이라는 단어처럼 들린다. people, 사람들이 to begin confusing the two. 여기서 이 to 부정사는 계속적 용법으로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 두 개의 동작이 선후 관계로 그냥 이어지는 거다. 스캔이라는 단어는 스킴이라는 단어와 충분히 그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두 단어를 혼동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for people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보는 게 좋아요. 부사고. In this confusion, 이런 혼란 속에서 그 용어 scan은 began to be used to refer a process that means the very opposite of the word's original meaning. 그 단어의 본래 의미와 정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기 시작을 했다. So, 그래서 what is the correct meaning of scan? 그러면 scan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Most modern lexicographers, 대부분의 현대의 사전 편찬자들은 because of the confusion in the terms contemporary usage, 이 경우에 contemporary는, 근데 지금 이 문맥은 계속해서 현대의 학생들과 레이더 관제사 이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의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맥에 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R.C. 스프라울도 신학의 용어에 있어서 원래 의미와 현대의 의미, 그리고 그 용어를 쓰는 그 사람의 의미를 다르게 맞춰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학에서 얘기하는 사전적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이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봐야 돼요. 300년 전에 만들어진 사전이라면, 100년 전에 만들어진 사전이라면 지금 그렇게 쓰지 않는데 그 사전을 보고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되죠. 그 현대적 용례에서 이렇게 confusion,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의 사전 편찬자들은 probably, 그러니까 추론이죠. 가정법 현재 시제의 귀결절을 쓰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추정을 나타냅니다. 두 개의 의미를 모두 다, 두 가지 의미 전부 다를 인용할 거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